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 KF-21 공동개발과 관련해 한국의 뒤통수를 여러 번 날렸던 인기는 KF-11 100차 비행 당일까지만 해도 기존의 분담금 미납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한국과 든든한 방산무기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지만 이번에 인이 정부가 입금한 돈은 약 400억 원 정도로 총 분담금 금액의 20분의 1.2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과 군사동맹을 분명한 폴란드가 한 번에 2조 4천억 원을 입금한 것과 비해서 정말로 비교되는 행보인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선 폴란드가 등장함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전혀 필요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의 도움이 1% 없이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과 동시에 100번이 넘는 활주 시험을 끝마쳤습니다. 이제 실전 배치기체를 생산하기까지 반년 남짓 남았는데요. 2016년까지 천여의 시험 비행을 무사히 통과하면 이제 한국은 자국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로 사인, 제외하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카타르 등 KF-22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줄 서는 국가들이 한가득입니다. 국산화의 94%를 달성한 KF-21 전투기 사업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한국은 드디어 미국에 버금가는 전투기 강국으로 단숨에 도약하게 됩니다. 사실 인류의 답답한 분담금 입금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떨결에 인도네시아 정부의 삽질 때문에 가불관계가 완벽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인도네시아는 사고친 전례가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 사업에 단 1%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약 공동개발이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조용히 얌전하게 한국이 수출하는 KF-21 전투기 50대를 구매해서 운용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방산무기 수출 관계에서 맹목적인 믿음은 헛전만 만든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인도네시아에 관해 외교적인 신뢰성은 물론 서로 간 국민 감정까지 상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데요. 사실상 중단됐던 양국의 방산 무기 교류도 재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미래가 현실화되었지만 그냥 우리나라는 KF-22 전투기와 엘프의 이유식 공격기를 판매하고 수출할 뿐 추가적인 혜택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게 인니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분담금 사태를 보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왜 이렇게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줄다리기를 하는지 인도네시아의 의문을 품은 한 명의 기자가 취재 끝에 그들이 한국 몰래 제3급과 위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니의 전투기 구매는 KF-11 전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러시아의 수호이 35와 진행 중이었고 인니 정부는 말로만 전투기 개발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전투기 구매는 답보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결사반대했기 때문이죠. 과거 인류와 한국의 공동개발이 시작되었을 당시 태희의 부인 11 전투기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만 제대로 납부하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꿈꾸는 최상급 전투기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기초적인 전투기 정비 기술까지 약속하였고 전차인이가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도 있는 잠재력을 지니게 되었지만 이 모든 혜택을 걷어찬 건 인니 정부가 인니 국방부였습니다. 반대로 폴란드 측은 2조 4천억 원의 성금 입금에 이어서 KF-21 공동개발까지 바라보니 서로가 의인하는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치열한 공방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적 승리가 확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만이 유일의 입장에서 벗어나고 갑위 위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최근까지도 인도네시아는 K의 분실 1전투기 대신 러시아산 전투기 도입이 녹록지 않자 F-15V-X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서며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에서 인의를 축소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을 주었는데요. 한국과 공동개발 계약 체결 당시 계약 기간 동안 인니는 다른 나라로부터 전투기를 구매할 때 부품, 지적재산권, 엔지니어링, 인력 지원에 관련해 인도네시아 개인 및 기업이 제공하는 기술훈련 지원이 반드시 한국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하며 계약의 일정 부분을 공동생산, 합작투자대금의 기술 전수 또는 훈련 교육과 이 방법으로만 되돌려져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KF-11 전투기를 무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인니 국방부 프라보허가 추진했던 F-15V-X 전투기 구매는 한국이 내건 법률을 위배하는 불법인 것이었죠.
그런데 최근까지 한국의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 퇴출되려는 인도네시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옷이 고등훈련기와 관련된 추가 수입과 잠수함 부품에 관련해 전면 검토를 해버리겠다는 대한민국의 압박에 인류의 계획은 또다시 엉망진창이 된 상황입니다. 한국산 잠수함 부품부터 시작해 미 해군의 기함 수준으로 취급되는 한국산 호위함과 T-50 훈련기, K2 라이플까지 한국산 무기의 수출이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이 정부의 사과와 반성 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방부 장관 프라부와 수리안토는 일부러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을 돌면서 다른 전투기를 구매할 것처럼 한국의 속을 썩였으나 결과만 보았을 때 KF-21 전투기가 아니면 답이 없다고 판단해 다급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이 운용하는 모든 한국산 무기의 부품들과 추가 판매를 다시 한번 검토하려는 방식을 포함해 결정적으로 아세안 밀리터리 리서치에 따르면 KF-21 전투기가 아니면 이미 공군의 전력 증강이 절대 불가능해지는 게 밝혀지자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대한민국 앞에 나와 완전 항복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이내 공군 전력을 괴멸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인도네시아를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력 앞에선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봤자 답이 없다는 걸 또다시 증명해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서 태극기만 단독으로 부착한 이후 인도네시아 국기까지 완전히 사라짐과 동시에 사실상 공동개발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차근차근 밟았었지만 인이 정부가 분담금 문제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새롭게 알려졌으며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 연구개발진 64명을 다시 한국에 보내겠다는 엄청난 무리수를 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번에도 분담금으로 20분의 1밖에 납부하지 않은 마당에 분담금 문제로 속을 썩이던 인이 연구진 복귀 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카이의 입장에선 인이를 대체할 새로운 친한 국가인 폴란드의 등장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기술 유출 우려가 심각했기 때문이죠. 핵심 기술 유출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사실상 이민희는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긴밀한 기술 협력 관계가 형성될 순 없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함께하길 우선시하는 이유가 온전히 지난달 인이의 행보 때문인 것이죠. 영상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최초 비행의 의미와 기대. 지난 7월 19일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전투기가 있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의 최초 비행 모습이었다. 파일럿 안준현 소령은 조종간을 당겨 KF-21 보람회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KF-21 위 최초 비행은 전투기의 안전한 비행과 이착륙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비행시험 단계로 진입하여 본격적인 성능 검증이 시작된다는 이정표라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앞으로 KF-21은 2000여 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시험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비행시험 과정을 통해 KF-21의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공군 등에 납품할 기체들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돼 순차적으로 전력화된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인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 만에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은 세계 8번째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뿐이다. 첫 비행 성공을 계기로 KF-21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본다. 먼저 KF-21의 심장인 엔진은 G2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 2016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엔진 파트너로 선정된 G는 2020년 5월 첫 엔진 2기를 인도했고 2022년 4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 F414 G-400K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를 출고했다. 앞으로 G는 KF-21 보람의 120대 전투기에 탑재될 F414 G-400K 엔진 240기와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G2 F414 엔진은 22,000파운드의 높은 초기 추력과 안전성, 신뢰성, 호환성 및 정비성을 자랑하며
약 20%의 추력 향상이 가능하다. 특히 F414의 단순하고 모듈화된 설계는 정비의 신뢰성 및 용이성을 극대화하여 가능한 가장 적은 소요 비용과 유연한 정비 성능을 제공한다. F414 엔진은 KF-21 보라매의 동력원이자 미 해군의 보잉 F/A-18E F 슈퍼 호넷, 보잉 EA-18G 그라울러, 스웨덴 사부의 그리핀 JAS-392 F, 인도 테자스 마크 2 전투기,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나사 위 X-59 콰이어트 슈퍼소닉 트랜스포트 위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첨단 엔진 솔루션이다. 현재까지 1750기 이상이 인도되어 500만 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